혼자 보기는 아깝죠. 이게 드디어 다 떨어지기 시작하네. 이런 풍경이고요. 해전은 아까 다리에 있던 곳 중에 진짜 해전 장소래. 대강 이쪽으로도 도망 튀는 놈들이 온천지 다 싸우고 있었겠지. 튀다 이제 답이 없구나 싶으니까 배에서 막 뛰어내리고 난리도 아니었을 텐데 왜놈 새끼들 죄다. 물고기 봐. 할 말이 없으니까. 근데 아까 읽었던 걸 말하는 거밖에 할 게 없어요 지금. 별로 그런 내용도 별로 할 말 크게 길게 있지 않은데, 난 별로 역사 이야기 하기 싫다. 별로 할 말이 없기도 하지만 그냥 뭐 나도 지금은 뭐 이순신 장군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유적지 가는 것보다는 그냥 한번 걸으면서 산악 구경이나 하는 게 더 낫고 그래요. 아까 전에 저기 트럭 파비스 카고 5.5톤인가? 5톤짜리 모시는 분 있길래 그냥 카고가 돈 더 된다는데 힘들지 않냐고. 카고 짐덩어리 결박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편하다는 게 그러니까 튼튼하게 결박할 수가 있다고. 윙카는 시험하면 짐이 막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힘든데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각자 모르는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긴 하겠지만 윙카 좋아하는 사람들은 비 올 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윙카를 훨씬 선호하긴 하거든요. 그런 거 이야기는 좀 나눈 게 좋은데, 내가 트럭을 잘은 모르니까 크게 나눌 말이 많지는 않지. 한참 대기하시길래 콜 기다리냐 하시니까, 콜 기다리고 있으면은 핸드폰 보고 있어야지 왜 이러고 있겠냐고. 자동차 점검 살짝 하고 가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할 게 없으니까 결국 이순신 영상관가가 좀 보고 있겠네. 매점이랑 커피 한 잔 먹고 싶긴 한데 미스 커피를 이미 저기서 먹었어, 저희 중국집에서. 요 지도상에 나와 있는 설명으로는 주차장에서 한참 걸어야 된다 그랬던 것 같은데 한참은 아닌데? 코앞인데? 저 일부러 거북선 모양 본떠가 만들었네 전시관을. 예쁘다. 거북선이 판옥선에 위에다가 철판떼기를 갖다가 덧댄 구조라고 알고 있는데, 왜냐면 외놈들 전투 방식이 칼을 워낙에 잘 쓰니까 진짜. 그러니까 하다 우리도 칼 쓰는 군대가 필요하니까 모집에서 왔던 게 외놈 용병이나 다름없는 항해라고 하는 항복해서 넘어온 그 항이 항복 항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외놈 출신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칼질하게 쓰고 막 그랬었는데, 이관련한테도 그래서 항해가 그렇게 잘 싸웠다고 그런 이야기 있대요. 우리나라에 건법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돌을 쓰는 그런 게. 잠깐만요. 현액이라는 게 아마 저기 액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글씨 써가지고 갖다 붙인 그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 현판 같은 거. 보통 박정희가 써가지고 갖다가 준 거는 죄다 떼지 싶은데 여긴 그대로 뒀네. 그냥 멋있는 거죠 충분히. 한자 이쁘게 잘 쓰면 멋있지. 국가 지도자가 좀 쓸 줄 알아가지고 써서 내려주면은 고마운 일이죠. 나는 좋을 것 같은데.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우리 집 가온을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 적어가지고 화목하게 살자, 가와만사석 이런 거 딱 써가지고 줬다고 하면은 친필로 쓴 거를 주면은. 근데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나 같으면 한 200년 지나 보이시죠. 그거 돈 됩니다 진짜. 돈 된다니까 진짜로. 아마존에 그런 거 천지불가리로 늘렸어. 요 오는 길에 봤던 저것만 해도, 그 영화만 해도 카드요 허클베리 핀 초판본인지 그거 아닐까? 하여튼 생각나는 게 허클베리 핀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 초회판 초판본 처음에 찍어낸 한 100권 중에 하나 남아있는 거. 왜냐면 대부분이 다 없어졌으니까 그 폐지로 다 사람들 내보내버리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학교 도서관이나 일반적인 도서관에서 자꾸 예산 소모해야 되니까
헌책 다 갖다 버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버리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썼던 현판 같은 경우에도 계속 있진 않지. 사람들이 박정희 욕하면서 하나씩 둘씩 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거 다 버리고 나면 이제 남아있는 한 글자는 나중에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진짜로. 하다못해 전두환 입던 옷도 한 200년 갖고 있으면 돈 될걸. 진짜로. 그치? 대부분은 저기 구미 박정희 기념관에 가 있죠. 그 사람 관련된 거는. 잘 꾸몄다. 우리나라 사당이 이런 게 있어요. 확실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죄다 전부 다 뭐 신으로, 중국도 마찬가지죠. 관우를 막 신으로 모시는 사당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저기 유교 성리학 자체가 그렇게 죽은 조상을 신으로 모시는 그런 건 아니라 가지고 그냥 기리는 거지. 저라고 해도 그게 살아있는 영혼이 돌아온다 이런 뜻보다는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 원래 무속신앙답게 변질되긴 했지만 그냥 받들어 모신다고 기억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예를 들면은 그 파묘하는 풍수지리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요, 묘자리 가지고 따지는 거 이것도 원래는 성리학에서 추구하는 바가 전혀 아닐 겁니다. 그냥 한국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지. 한국에 원래 있던 무속신앙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진짜 성리학 자체가 천주교보다 시대를 앞서가는 거이긴 해서 내가 종교를 부정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현대 과학이 조금 그런 편이잖아요. 실제로 뭔가 증명이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가치를 가능하면 부여하지 않는다. 뭐든지 논문 통해가 실험 통해서 증명된 것만을 가치 있게 여기고 학문으로서 두고두고 전한다 이런 거잖아. 성리학 같은 경우에도 뭐 이기론 하고 그다음 뭐였지? 하여튼 그릇이 먼저냐 내용물이 먼저냐 뭐 정확하게 그 내용조차 아니었던 것 같아. 내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잘은 모르는데 이건 다 못 읽겠습니다. 못하겠어. 한글로 다 적어놨는데 너무 글자가 많다. 왜냐면 내가 안 찍고 있는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혼자 읽고 있겠는데 지금 영상기를 줄여야 되잖아. 와, 검은 풍경 겁나 장난 아니다. 아, 내가 5.18에 가서도 무릎을 꿇었는데 여기선 기도를 안 하네. 사당이 이래야지. 느낌 잘 살렸다. 뭐 이게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고 어떻게 얼마나 존경을 드려야 되는지 이런 건 설명할 필요가 없죠. 지겨운 내용이라서. 노량해전 같은 경우에도 일본 애들이 도망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원래부터 머리에 있던 겁니다. 그냥 노량인지 명량인지 갑자기 헷갈렸던 거지. 영상에서 떠들면서 그래서 이거 명량 아닌가? 노량 맞나? 헷갈렸었는데 하여튼 영화 때문에 이제 사람들 다 잘할 거 아니야. 도망가던 왜구들을, 외국 아니지, 걔네는 해적이 아니라 아예 쳐들어온 거기 때문에 정규군이라서 외적들을 그냥 놔주면 되는데 자기 목숨 걸고 끝까지 다 때려잡잖아요. 왜냐면은 이놈들이 정유재란 것만 해도 생각하면은 이게 뭐 휴전하고 더 이상 안 싸우게 된다고 또 안 올 놈들이 아니다 싶으니까 최대한 다시는 올 생각 안 들게 깨박살을 내버려야지. 우리 다시는 안 건드리겠지 이 생각으로 장병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서, 예를 들면 진린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곱게 보내주는 조건으로 막 은자 같은 것도 외놈들한테 막 저기 그 뇌물로 받고 막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혹은 주려고 시도를 했는데 받으려고 했더만 이순신이 그거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마됐다든가. 하여튼 진린이 쫓지 말자고 말리려고 했다는 거 확실하다고 알고 있어요. 당연하지. 지금 명나라 입장에서는 뭐하러 도망가는 적한테 쫓아가서 남의 나라 전쟁에서 목숨을 버리고 싶겠어. 이를테면 우리가 베트남전 간다 하면은 미국이랑 북베트남이랑 싸우는 상황인데 왜 가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이 생각하는 거 당연한 것처럼. 근데 어쨌든 만력제죠.
명나라 만략자가 진짜 할 일 없는 히키코모도리 황제로서 지 권위 세운답시고 나라 살림 거덜내면서 우리나라를 도와주긴 했는데, 군사적인 의미에서 보자면은 예방전쟁으로서 잘 오긴 잘 왔어. 만약에 가들이 안 와가지고 조선이 완전 깨박살이 났다 하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었다고 한들 중국에 그러면 앞으로 왜구가 더 들끓으면서 한반도에서 이제 쳐들어오니까 엄청난 피해를 입혔을 거고, 반대로 우리가 우리 혼자 싸우다가 완전히 깨박살이 났다 한들 우리나라 군사력이 다 바닥나면은 그 재정도 완전 다 박살나고 땅도 다 파괴되고, 원래 그래요. 다 전쟁 오랫동안 하면은 농지를 농민들이 돌보지를 못하잖아. 다 도망가 있고 막 굶고, 그러면은 기술자들도 하나씩 둘씩 막 죽어가지고 기술도 실전돼 버리고 그러거든요. 없어져 버리고. 전수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전수받는 후배가 있어야지 기술이 살아남는데, 전쟁 나면은 그런 거 챙길 여유가 없어. 사는 사람 살고 죽는 사람 죽는 건데, 뭐 요즘 같은 시대에야 뭐 저기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투마울로 이런 거 보면은 지구 온난화로 온 세계가 얼어붙는다고 구할 사람들 따로 방주에 태워가지고 기술자들만 하나 골라서, 이런 미국 영화 되게 많습니다. 그럴 때 되면 진짜 꼭 필요한 놈만 갖다 건지지. 다리 건설자 중에서 제일 능력 있는 놈 한 놈, 뭐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의학계는 당연히 하나 들어가고, 대형 트럭 정비 기술자 중에서 운전할 줄 알고 제일 뛰어난 놈 한 놈, 뭐 이를테면 또 드릴 만드는 거, 그 보쉬 드릴 있잖아요, 독일 드릴, 이런 거 만드는 놈 한 놈, 독일어 쓰는 놈 한 놈, 이런 식으로 교육 전문가 한 명, 막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후세대가 살아남고 난 뒤에 앞세대에서 가지고 있던 기술들을 물려줄 때 꼭 필요한 전문적인 사람들 하나씩은 다 살려놓거든요. 그래 해야지 이게 기술이 안 사라지니까. 설비가 사라져도 일단은 기술자가 살아남아 있으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시작하는 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라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전쟁이잖아요. 국가가 그래도 조금 기술이 있는 놈들을 신경 쓰려고 하긴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특히나 전근대 사회, 산업혁명 오기도 전에 옛날에 있던 사회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못 챙기지. 행정력이 그만큼 강력한 것도 아니고 여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공들이 죄다 잡혀가가지고 일본 도자기 기술 높여줘서 나중에 일본이 서구랑 무역하면서 도자기 많이 팔아먹으면서 부자 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잖아요. 그래, 도공들 다 뺏길 때까지 기술자를 관리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이런 관념이 하나도 없으니까 죄다 털리는 거지 그냥. 그 상태에서 이제 겨우 우리나라가 일본 겨우겨우 국력 다 써버리고 막아내고 살아남았다 쳐봅시다. 저기 어디 일본 하나만 있던가요? 바로 여진족, 그 다음에 이제 후금으로 바뀌어가지고 청나라가 돼서 우리나라 짓밟았었는데, 얘네 진작에 먼저 딱 내려올 때 우리 이제 힘 다 소진해서 막지도 못하고 한반도 다 뺏기고 나면은 결국 중국 꼬라지 똑같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살아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그래 후금 뭉쳐가지고 만주지역 다 휘쓸어 버리는 걸 막지 못했는데, 우리가 없었다 쳐봅시다. 한반도를 얘네가 다 먹었어, 청나라가. 와, 그럼 훨씬 더 강력한 국력으로 계속 중국에 말 타고 가서 저지르하는데 우제 막는데요 지들이. 우리가 중국한테 도움 줄 거 알고 있어가지고 이 새끼들이 우리를 때리러 왔는데, 병자호란, 정묘호란이 먼저지. 병자호란. 원래 외교 관계는 다 그래요. 전쟁에 남의 나라에 파견돼가지고 싸우고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한테 이익이 될 거라는 판단이 되니까 그런 거지. 아닌 말로 우리가 그때 박정희 때 베트남전 가가지고 남베트남을 살려놓는데 성공했다 쳐봅시다. 지금야 뭐 이제 다 화해되고 풀렸는데, 왜냐면 우리가 지네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베트남에. 그전에는 북베트남이 통일하고 난 뒤에 우리랑 국교를 맺었을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얘네 완전 북한 편이었는데, 남베트남이 살아남아서 우리처럼 자유경제시장으로 당장 힘들어 보여도 경쟁하면서 어떻게든 국가의 경쟁력을 키워서 강력한 나라로 성장했을 때, 중국을 상대로 연합을 맺을 수 있는 강력한 자본주의 동맹국이 하나가 더 있다고 하면은
내가 일본이랑 우리랑 경제력 합치면 우리가 규모의 경제로 싸워볼 수 있다 하는 것처럼 베트남도 추가되고 대만도 추가되고 이런 식으로 연합이 생기면요, 대세라고 하는 게 바뀌는 순간이 와요. 당장 그렇게 후금이 처음에는 우리나라나 조선이나 명나라가 계속 중간중간에 이간질하고 어떤 세력이 너무 강해진다 싶으면은 뭐 아씨 여진족 종류 다 까먹었네. 하여튼 누르하치 쪽이 너무 강해진다 하면 다른 세력한테 막 물자 몰아주고 무역 독점하게 해주면서 도로 키워서 저놈들이랑 같이 싸울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재의 전략을 조선도 쓰고 저희 명나라도 쓰면서 청나라 흩어놨었는데, 청나라가 못 만들게, 후금을 못 만들게 여진족을 흩어놨었는데, 지들끼리 싸우는 거를 더 이상 흩어놓을 만한 여력이 없어가지고 지들이 통일을 해버리고서 우리한테 그렇게 쳐내려고 그런 일이 터졌거든요. 그런 걸 진작에 막으려고 하면은 그 안에서 대세가 안 생기게 만들어야 돼. 지들끼리 계속 다투면서 우두머리가 안 생기게 조그만 나라 셋이서 서로 막 싸우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절대로 통일돼서 연합해가지고 거대한 세력이 못 되니까. 근데 반대로 말하자면은 연합해서 거대한 세력이 되면은 그 주변 놈들이 눈치를 살살 보기 시작해. 우리 이거 지금 이제 명나라나 조선에 붙을 게 아니라 누라치 밑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 한 놈 들어가면 덩치가 더 커지죠. 또 딴 놈이 또 들어가면 또 덩치가 더 커지죠. 이게 반복이 되면 이제 대세가 바뀐 상황이 되고, 그 대세가 바뀐 상황이 흐름으로 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거대한 명나라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거랑 같아요. 지금 동남아시아의 필리핀이니 뭐 인도네시아니 말레이니 중국 좋아할 것 같아요? 죄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어쩔 수 없이 협력해야 될 때 협력하는데, 남중국 해가지고 개깽판을 치는 새끼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좋아해 중국. 근데 대만, 남한, 그 다음에 저기 일본, 그 다음 남베트남, 이렇게 해가지고 연합국이 생긴다 쳐봅시다. 강력한 동맹체제가 만들어져 봐요. 대항마가 생겼거든요. 얘들이 누구한테 붙을 것 같아요? 우린 어차피 연합해봤자 남중국해를 털어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공동의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의 파일 뺏어올 일이 좀 가능성이 낮은 세력이 강한 게 있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서 붙지. 왜냐면은 중국이랑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서로 같은 파일 나눠 먹어야 되는 처지기 때문에 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일본이랑 우리가 연합하기 힘든 이유도 그것 중 하나인데, 그리고 중국 밑에 우리가 붙으면 안 되는 이유도 이건데, 목걸이가 거의 겹쳐. 강력한 제조업이라고 하는 목걸이가 너무 겹쳐. 그러니까 한동안 우리가 엄청 크게 시작하니까 일본에서 우리를 되게 싫어했었고, 대만에서는 엄청 시기 질투했는데, 어차피 지들도 나라가 강해지려면 우리 태클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꽉 쥐고 있던 파일을 우리가 다 뺏어먹었기 때문에, 반도체 분야가 당장 그렇죠? 샤프니, 소니니 이런 데가 쥐고 있던 거 전부 다 삼성이 다 뺏어갔습니다. 한동안은 카메라도 뺏어갔었고, 캐논 카메라 이런 것도 전부 삼성에서 다 따라잡아가지고 다 뺏어가는 게 있었고. 일학파, 이충무공이 순국한 바다라서 일학파라고도 한다. 이락사 대성운에 큰별이 운은 무슨 운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바다, 큰별이 지금 바다인가? 운석 하면은 떨어지는 돌이니까 그 운이겠네. 운석할 때 운이겠네. 큰별이 떨어진 바다, 이순신이 죽었다고 대성운해라고 적었나 보다. 괜찮네. 예쁘네. 무슨 당인데 까먹었다. 한자를 모르니까 참 힘드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정치판 이렇게 개판 치는 거, 민주당 자체도 같은 국민 간에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자기네가 파이 뺏어오려고 하는 것처럼 서로 싸우게 만들어야 되니까. 특히 경영진이랑 부자랑 힘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랑 서민을 갈라치게 해야지만 자기들이 파일 뺏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선택지를 줄 수밖에 없는데, 전라도랑 경상도랑 서로 같은 파일 가지고 싸웠던 것처럼 사실상 경상도가 훨씬 더 많이 파일 가지고 있었지만,
오량해진 내용도 있는데 저 안 보겠습니다. 귀찮아. 그래요 그냥.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 온 나라의 진보를 다 키워가지고 자기네 나라 사람들끼리 싸우게 만들 수밖에 없어. 이의제의 이런 거요. 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본이랑 우리랑 겹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연합을 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어떻게든 서로 양보할 거 양보해 가면서 박정희 대통령 때 그래 막 뭐 이를테면은 대림 혼다랑 효성 스즈키랑 서로 쳐 싸우고 있으니까 둘 중 하나 그냥 포기하고 니네는 자동차만 해 하니까 이제 뭐 대림 쪽에서 다 놓고 이제 뭐 그쪽 그룹에서 기아 쪽만 살려가지고 기아 자동차만 하게 됐다던가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 가는 것처럼 정치인들은 어떻게든 잘 협상을 잘 해가지고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하고, 산업 분야가 겹치는 걸 자꾸 줄이고. 삼성이 원래 불화수소 일본에서 받아와가지고 그 문재인이 망쳐놨죠. 디스플레이는 우리가 생산해서 팔아먹고 지들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소장산업? 하여튼 소재 쪽이나 뭐 하여튼 기초산업에서 만들어진 그런 화학적인 분야들을 우리한테 많이 팔아먹고, 그런 식으로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지만 둘 다 경쟁력이 강해져가지고 전 세계에 좋은 품질의 제품을 괜찮은 가격에 팔아먹을 수 있는 나라들이 되는데, 조그만 놈들끼리 다투면요, 여진족이 서로 다투면 아무것도 못했던 것처럼 결국 다 같이 죽어요. 진짜 역사는 반복인데 사람들이 한 치 앞을 못 봐. 한 치 앞밖에 안 봐. 말했죠, 학교에서부터 그렇게 돼 있다고. 길게 공부하고 인내하고 암기하고 이걸 다 싫어한다고. 그렇다고 애들을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두도록 진보교육이 그런 식으로 시민 풍토를 하향평준화 시켰어요. 지들 공부하기 싫었던 기억 때문에 애들도 공부를 싫어하게 만들었어. 가르치지 못하는 교육을 만들었어요. 많이 배웁시다. 내가 열심히 가르쳐 줄게요. 여기까지.